성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성스러운. 그래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발사를 앞두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정말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면 할 거 안 할 거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올라갈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로호 13년에 걸친 에피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5초, 장면이죠. 4초, 3초, 2초, 1초, 발사. 야. 회피 기동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비기동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서 저거 회피 기동 때문에 설명해 저렇게 그런 분들 많이 방송사고 많았죠. 잘못 알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실패 원인이. 아 그런 데도 많았어요, 맞아요. 예,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국뽕을 빨려면은 구름 모양 한반도 느낌으로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한반도 합성되면서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여기서 지금 이 멘트 이거 누구 목소리입니까? 인공지능 아니냐는 얘기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3초, 2초, 1초 나로호가 이륙하였습니다. 아, 어떠세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임석희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네, 목소리 좀 변했나? 하셨어요. 제가 방송했었죠. 근데 깔끔하시네요 멘트가 진짜. 네. 고우주센터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맞아요. 날씨 좋을 때. 음. 네. 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천천히 무진동 차량에 올려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속 얼마래더라? 하여간 거의 1시간을 걸어가요. 그냥 제가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20분 정도 걸리는 예, 거리인데 예. 그거를 1시간의 속도로 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제 로켓을 발사대로 이동시키는 거죠. 나로호에 실려 있는 겁니다. 요 장면이 그 페어링 분리에 한쪽만 된 거. 원래는 양쪽 다 환해져야 되는데. 한쪽만 지금 화난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계음으로 했느냐라고 했는데 기계음 아니고 제가 실시간으로 했던 거였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담당자. 실시간으로 보는 담당자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페어링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일로 갑자기 페어링 분리 확인하고 들린 거예요. 됐대. 봤으니까 영상 확인. 그러니까 다들 와 이게 좋아하고 그래서 페어링 분리 확인하고 이제 멘트가 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단 분리 뭐 이렇게 쭈르륵 나가요. 네. 근데 이제 전광판에 페어링 분리가 신호가 파란불로 안 바뀌고 빨간불로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대로 안 됐으니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패가 되고 나니까 뭐 이게 조작이 아니냐. 멘트를 녹음해놨던 거를 그대로 읽은 게 아니냐. 기계음으로 뭐 한 거 아니냐. 사람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설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녹화가 된 게 아니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그 당시에 바로 말하기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상 데이터를 녹화된 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센서들을 보고 값을 보니까 아 페어링이 하나만 떨어졌구나 이제 한 거를 알게 된 거죠. 저 영상은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 추후에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볼 수 있는 영상인 지금 거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분은 영상 지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봤으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녹음이 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옛날 거잖아요. 네. 옛날의 기술은 그랬고 지금은 올라가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려보내줘서 이번에는 되게 빨리 나왔어요, 영상이. 그 위성이 단분리되는 영상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나왔던 네. 것도 네.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냥 쓰레기 태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아니고 실험하는 장면이에요. 새까맣게 타버리고
버린. 그래서 저희 나로호 2차 발사 했을 때 실패하니까 네네. 이거를 러시아하고 저희하고 첨예하게 누구 잘못이냐. 이제 그게 있었죠. 1차 네. 발사 때는 명백하게 저희 쪽 잘못이라는 게 보였어요. 페어링 분리가 안 됐으니까. 네네. 근데 2차 발사는 1단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1단이 올라가다 중단돼서 현상으로 보이면 러시아 잘못이에요. 근데 원인을 따지고 가면 누구 잘못인지를 이제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한국 쪽 2단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아니다. 1단 구간에서 됐으니까 니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2차 발사 끝나고 정말 오랫동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했고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이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러시아가 얘기했던 게 이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예. 그 가설들 중에 하나가 2단에서 뭔가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가 폭발이 돼가지고 이런 절차가 돼가지고 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이거를 재현을 해서 진짜 그런가를 이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비싸게 만든 거지만 파괴 실험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탱크도 만들어가지고 수명도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일부러 터트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터지는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2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 터졌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부품을 써보면 안 되나 하고 했던 실험 중에 하나였고 이날 불 났을 적에 이제 실험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네. 막 신고하고 불 났다고 불렀다 갑자기 네, 그리고 불나니까. 그 새까맣게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시험하는 거라고 괜찮다라고 했던 저기가 그런 어딘가요? 사진이었습니다. 우주센터에 선착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선착장에서 실제로 일부러 불을 내서 타면 이렇게 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상상하지 못했던 정보들 이런 것들 얻어가지고 그 다음 설계 변경하는데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를 정말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발사의 실패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고쳤고 저희는 저희대로 고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친 것 중에 하나가 나로호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리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이거를 빨리 앞당겨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했으면 한 10년쯤 후에 개발이 됐을 기술인데 실패를 하니까 빨리 먼저 도입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기술 진보는 더 앞당겨진 일이었었습니다. 네. 저분들이 이제 러시아 연구원분들이겠네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까만머리 한국 분들 그렇죠. 네, 섞여서 저희 같이 일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니까 정말 영어도 했다가 노도 했다가 이제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어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어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나중엔 통역 없이도 정말 눈빛만으로도 이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로호 3차 발사할 때 저희가 발사 시도까지 합하면은 조립동에서 나갔다가 발사 못하고 들어오고 또 다시 나갔다가 발사 못하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발사했는데 실패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사 연습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그 다음 단계 뭐니까 이제 서로 알아가지고 이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그런 협력이 잘 이뤄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훈련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다른 예. 데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게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 우리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협력을 했는데 러시아는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왜 안 했느냐라는 거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내가 가진 건 나 혼자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 이제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러시아는 물론 돈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 가보면 어렵지만 이분들이 이제 한때 전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 같이 이렇게 양대 산맥을 했던 자존심이라던가 그 저력 같은 거는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꼭 돈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였냐면 저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랬고 이때 같이 일했던 러시아 분들도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 외국인인데 왜 받아주셨나요? 저한테 왜 이 수업을 다 가르쳐 주시나요? 정말 한국에서 없는 것들을 막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랬냐면은 러시아가 경제가 어려워서 더 이상 우주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트렌드가 돼가지고 많은 나라에서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를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류라고 본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한다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게 지금 우주 분야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발사를 계약을 할 때 러시아랑 하니까 저희도 선생님을 크게 믿었잖아요. 선생님들도 자신감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발사에 거는 기대가 되게 컸죠. 네. 국민들도 컸고 저희도 사실 컸어요. 그렇죠. 딱 실패를 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발사는 성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때 계약을 할 때 보통은 두 번까지밖에 안 하는데 이제 세 번째를 집어 넣었는데 저희는 혹시나 하고 계약서에 넣었고 러시아는 설마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계산에 되겠지. 하면 러시아는 손해봤어요 사실. 세 개씩이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이나 출장을 와야 됐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가 됐으니까 그 중압감이 더 이제 몇 배가 더 되는 거죠. 또 이제 국민들도 점점 실패를 계속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뭐 이제 세금 낭비다 이제 그만해라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까봐 네. 저희도 막 되게 두렵고 정말 끝까지 해봐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세 번째 발사예요. 네. 근데 늘 발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 지상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우리 쪽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한국 쪽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3차 발사에서 첫 번째 시도를 딱 해서 올라갔는데 실패가 됐어요. 그게 러시아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장면인 건데요. 워낙에 고수님들이셔가지고 문제를 한 달 만에 해결을 쫙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다 같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우리 이후로 딱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드웨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이 하드웨어를 첫 번째 했는데 안 되고 두 번째 했는데 우리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이때는 스트레스가 완전 만빵에 올라가 있어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다 비수처럼 들릴 때였거든요. 그 한 달 사이로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3차가 이제 이제 3세판의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 그 좀 전에 그 우리 쪽에서 신호 이상이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해결할 때 우리는 고수가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를 넘기게 돼요. 2013년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사건 해결에 시간이 걸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일단 크리스마스 설이어가지고 다 귀국을 한 상태였고요. 저희는 계속 설날 연휴에도 상관없이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던 게 세 번째 하드웨어로 발사한 세 번째 발사 시도였던 거죠. 13년도에 1월에 발사를 1월. 했었나요? 1월 말. 네, 기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멋지네요, 이 사진. 네. 진짜 멋진 장면입니다. 제가 정말 우주센터에서 잊을 수 없는 풍경들의 베스트 중에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발사하는 날 사진은 아니고요. 네. 발사하는 날 아침에 저희가 7시 반부터 착석해가지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동료들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좀 보래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와 진짜 황홀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날이 아닌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성스러운. 그래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발사를 앞두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정말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면 할 거 안 할 거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올라갈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할 만큼 한 거라고 하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좀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자리에 들어왔던 날이었었어요. 이 꼬불꼬불한 길 제가 여기 나오면서 이제 질문 어떤 걸 얘기해 드릴까 하고 댓글을 봤어요. 네네. 교수님들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누료 특집 방송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니까 길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일부러 꼬불꼬불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그렇죠.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만든 길이 아니고요. 나로 우주센터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최소한 만큼만 개발할 수 있게 있는 거고 이 길은
이거는 옛날에 있던 길을 옆으로 조금 확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들이 최소 에너지로 다니는 길을 만들어 두신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 로켓가 지나가는 반경이, 회전 반경이 나올 정도로만 조금 넓혀놓은 그런 상태고요. 나로 발사에 전력을 기울였던 과학자들은 꼭 가야 할 길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다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막아도 막혀도 그래도 나는 간다. 혼이 되어 세월이 되어. 여기까지. 네. 정말 어디서 잘 구하셨네요. 어렵게 찾기 구했습니다. 힘든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정말. 박사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어떻게든 간다. 네. 네, 진짜. 그때 정말 발사 그만하라고 얘기 나올까봐 진짜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나로 우주센터 예. 모습이죠. 그래서 발사를 그 왼쪽에 1번 있는 데가 발사대죠. 그래서 발사를 하면 소리가 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서 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는 잘 안 들리는데 우주과학관이라는 데는 이제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정도는 와줘야 이제 굉음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3번 조립시험시설 네.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걸어가면은 30분, 로켓가 이동하면은 1시간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3번에서 1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발사 순간에는. 네, 발사하는 날, 네, 그 전날. 그렇죠. 전날. 그 전날 네.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저 정문이라고 써 있는 몇 번이야? 10번인가? 네. 거기까지가 걸어서 1시간. 걸어서 1시간이나 네, 걸리는군요. 그렇게 걸립니다. 네. 국립공원에 있으니까 자연을 훼손하면 안 돼서 최소한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센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우주센터는 오지에 있거든요. 네. 고흥도 물론 오지예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렇지만 마을 옆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니네 여기를 뭘 힘들다고 얘기하냐고. 20분만 나가면 마을이 있는데. 20분만 나가면. 코앞인데. 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안전 지역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갖고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발사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 가려 그러면 최소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20분은 나가면 슈퍼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고 산 같은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안전적인 거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볼 때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땅이 좁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인 씨런치가 있어요. 해상 발사. 네. 배에서 발사하거든요. 그렇죠. 배는 면적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쭉 설치를 해가지고 넓은 면적의 발사장을 가지고 있는데 배에서 하니까 데크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발사장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가 그대로 대한민국 우주센터에 발사대에 지금 가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이 그렇군요. 접목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우주센터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보면 좋냐고. 보기 좋은 곳. 도로 길이 나 있는 걸로 끝까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글씨 있는 데가 조립동이고 네. 그 밑에 있는 데가 발사대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발사를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왼쪽 위에 가서 보면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D라고 써 있는 데가 남열해수욕장 고흥군에서 만든 발사장이에요. 그래서 D에서 쭉 직선으로 하면은 발사대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안전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되게 유명한 곳이죠. 남열해수욕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네. 이번에 어디가 좋을까 해서 다 뒤져봤어요. 여수 해안가를. 그러니까. 다 뒤져봤는데 남열해수욕장은 발사대에 얹혀져 있는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진짜로. 낭도방파제라고 그 여수 쪽에 낭도가 있는데 그니까. 지금 나로우주센터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뒤 오른쪽에 보이는 장소가 거의 한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낭도방파제. 제가 그래서 요 지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 써 있는 해안선 있죠? 네네네. 여기가 여수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방파제가 요 라인 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A 밑에 있는 데가 발사대이기 때문에 발사대를 볼 수 있는 곳은 여수 쪽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수예요. 여수에. 그런데 이제 발사 취소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걸 힘든 거고요. 이쪽 여수 라인에서 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촬영을 가지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날씨가 안 좋으면 이 사이에 구름이 껴가지고 우주센터에서 여수가 안 보여요.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경험했죠. 여수 내려갔다가 해무 때문에 그러니까요. 와 안 고생했죠. 보여요. 근데 날씨가 맑은 날, 2차 발사 때 날씨가 맑았는데요. 이
섬들이 병풍처럼 쫙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병풍처럼 있는 여수 쪽 해변에서 날씨 좋은 날 보시면 로켓가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장면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발사체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발사체들이 또 있죠. 네. 예. 전 세계에 있는 로켓 가장 최근에 누가 정리해 놓은 예. 거에서 이제 표시만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켓이라고 하면은 뭐 스페이스 셔틀, 그렇죠. 우주왕복선 불안, 네. 달에 갔던 뭐 아폴로 네. 이제 이런 게 지금 초록 색깔로 보일 것 같아요. 초록색. 네. 딱 보이죠? 네, 보이죠? 초록색 부분이고요. 예.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크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이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거 왼쪽에 파란색으로 소유주거든요. 네. 이소연 박사가 타고 갔던 그렇죠. 예. 지금 유인 발사체로 얼마 전까지 요거밖에 없었어요. 네. 우주에 사람이 타고 가려고 하면 소유주밖에 없었는데 어. 아래쪽에 지금 팔콘 9, 팔콘 헤비가 생겼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인류가. 예.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 있는 게 소유주도 있고, 그다음에 팔콘 시리즈 이제 유명한 거 있고요. 네. 그다음 다시 또 파란 색깔 먼저 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이 팔콘 1이에요. 스페이스X가 만든 팔콘 1. 네. 예. 많이 들은 거.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소형 발사체. 지금 네. 한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파란 색깔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발사체를 표시한 거고요. 예. 거기다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크기별로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네. 근데 성능은 가성비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의 비스무리한 곳에 제가 이제 위치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예. 비슷한데 있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게 시험 발사체. 네. 오른쪽 오. 위에 있는 거. 그게 팔콘 1하고 비스무리해요. 체급이 비스무리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누리호. 네. 150톤급 해서 예.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사했던 것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노란 색깔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여기 있죠. 소유주하고 비스무리한. 소유주가 훨씬 아니고 조금 더 커요. 예. 그래서 누리호도 꽤 큰 발사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장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발사체들도 이 세 개의 발사체들과 네.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네. 멋진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누리호라는 발사체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옛날에 나로호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리호의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도 있고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발사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누리호 성공의 의의. 네,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음. 뭐 7번째 우리나라 우주 강국이 됐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 숫자는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보다는 그게 숨은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차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네. 남의 집에 차를 빌렸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저 차가 없는데 옆집에 다음 주말에 제가 차를 좀 빌려서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저 계획이 있는데요. 못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차가 생겼으니까 이걸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옮기고 싶은 것도 옮기고 내가 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경부고속도로예요. 처음에 50년 전인가요 이제? 70년 되면? 오래됐죠. 네, 50년 예. 전에 고속도로 놀 때 말 많았죠. 고속도로 왜 뚫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쓰느냐. 무슨 의미냐? 네, 근데 지금 고속도로 어때요? 없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뚫어야 돼요. 예. 대한민국에서의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차로 무슨 일들을 하나요? 그 차로 모든 걸 하죠. 모든 걸.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고 짐도 옮기고 그다음에 택배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옮기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로켓도 우주로 가는 차예요. 우주로 가는 길을 이제 하나 뚫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여기에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재사용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사용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많은 차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호가 그냥 하나의 차 한 대지만 이 차 한 대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우주산업 생태계의 1차, 2차, 3차 산업까지도 쫙 확대될 수 있는 첫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네. 2차, 3차, 4차 산업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모두 동참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기다립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세요, 우리 교수님들은 정말로. 네. 네. 누리호 그리고 그 이후
예. 이제 누리호 발사했으니까 연구 뭐 하나요? 저희 아직 연구할 거 테마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이제 차 한 대밖에 못 가졌기 때문에 예. 2대, 3대 뭐 다른 종류 차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달에 이제 착륙을 시키자라고 예.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도에는 한국에서 달에 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려면 이런 발사체가 필요하다. 네, 계속 이제 신문기사 예. 이런 게 나오는 게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파생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한국형 스페이스X 키운다. 이제 민간에서 하는데 예. 큰 발사체를 하는 거는 좀 이제 기업에서 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싼 것들로 뭔가 비즈니스 아이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소형 발사체 개발을 이제 하려고 과기부에서도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 단위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누리호 그 시험 발사에 썼던 그 중간에서 내려왔던 2단이에요. 그래서 1단은 거의 다 있고 그 위에 있는 것만 조그만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를 민간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민간 위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과기부에서 하는 거고 또 보시면 이노스페이스도 이제 예. 이게 돼서 다른 한 회사가 이제 페리지도 있는데요. 이 세 회사가 이 상단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 세 회사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민간 기업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는 거는 지구에서 가까운 거죠. 지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위성을 만드는 거 이제 이런 쪽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주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우주 정거장이라던가. 그다음 3번은 이제 심우주 쪽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1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1단계나 2단계는 일본은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거기는 자주 가지도 않고 멀리 가야 되고 하니까 이쪽은 정부에서 여전히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성 같은 경우에 이미 민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네. 전부터 차세대 중형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서 만든 위성이고 그걸로 이제 민간에서 더 많은 회사들이 기술을 가지게 됐고요. 위성을 했기 때문에 위성에 필요한 지상 서비스도 민간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민간으로 아직 안 간 부분이 발사체인데요. 그렇죠. 발사체도 지금 나로호 고도화 사업이라던가 차세대 발사체 쪽이라던가 할 때 계속 민간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네. 앞으로 누리호 이후에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시는 거. 민간 주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써서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민간 주도는 내돈 내산 민간 투자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기업들도 이익이 되겠다라고 계산해보고 우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켓으로 가는 차를 만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2차 산업, 3차 산업 쭈르륵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Easy Access to Space. 우주로 가는 쉬운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국민들이, 기업들이 쉽게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의 라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 투 라인업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 갈 길이 멀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나로호에서 누리호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임 박사님께서 지금 메인으로 삼고 있는 과업은 이 뒷부분이에요. 네. 네. 맞아요. 원래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발사체 모든 역사의 증인이신데 지금 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거대한 프롤로그였다고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석희 박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 To be continue? 아, 너무 센가요? 지금 저희가 딱 그 우리 항우연에서 하고 누리호 개발을 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이 딱 지금 우리가 임파서블에서 네. 아임파서블로 네.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 여기다가 한마디 붙일게요. 예. 아임이 아니고요. We are.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저희 혼자 갈 수 없어요. 미국이 달나라에 혼자 못 가는 것처럼 항우연 혼자 우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